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저도 나름 용기를 내서 여기 이제 나오기로 한 거니까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 또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부모님의 이제 아주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컸는데, 근데 그 시절 대부분 그랬듯이,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.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셨고, 그 세탁소 한켠에 저 안쪽에 그 조그만 집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방 2칸이 있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. 제가 오늘 꼭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그 사연의 시작인데, 그때 같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정을 나눈 친구예요. 그 우정이 한 5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, 제 친구 어머니,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 단짝인 친구의 다른 그 친구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셨어요.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. 너는 그랑 평생을 이렇게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라. 근데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장난을 놀았는데 그게 좀 격했던 것 같아요.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의 앞니빨이 부러졌어요. 사실 너무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사실 겁이 났어요. 그 당시 병원 간다는 것도 사실 겁나는 일이고, 왜냐면 돈이 들잖아요. 어머니랑 제 어머니가 만났어요. 제 어머니는 당연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고, 근데 그 어머니가 아유 애들끼리 놀다가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. 제 어머니도 안심시켜줬고, 너도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. 전처럼 평생 이렇게 친구로 잘 지내라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너무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요. 그 뒤에 이제 제 아버지가 제가 거의 중학교 갈 때쯤 처음 직장을 가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. 학교로. 그래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된 거죠. 저는 서울에 와서도 그 고향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처음에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제가 떠나고도 그 친구랑은 여름방학, 겨울방학 1년이면 한 2-3번씩 그 집에 가서 자다가 또 놀다가 그렇게 왔었어요. 그렇게 우정을 계속 키워왔어요. 그리고 그 친구가 직장을 서울에 가졌어요. 친구 다녔던 보험회사가 여의도에 있었고 근처에 있었어요. 더 자주 만나서 놀았어요.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했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랬어요. 제 친구들 중에서는 걔가 제일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게 다 장밋빛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. 흔히 얘기하는 IMF 이후에 한국이 엄청 여러 가지 달라졌잖아요. 그 친구도 그 회사가 다른 데로 인수합병되면서 회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시리와 좌절이 컸겠어요. 그래서 뭔가 어떻게라도 그 친구한테 도움이 주고 싶었어요.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 회사를 차려서 코스닥 상장도 하고 좀 성공한 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걔한테 야, 니네 회사에 무슨 일자리 좀 없겠냐 부탁을 했는데 걔가 회사 내에 무슨 자리 그런 건 쉽지가 않다. 근데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. 그러니 경비도 사실 쉬운 게 아니다. 그것도 경쟁이 심하다. 그 친구가 그 일을 했어요. 한 2년인가 3년 했어요. 근데 뭐랄까 처음으로 그런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어요. 특별한 문제는 없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로 서로 지냈는데, 정말 불행하게도 인간한테 생로병사 그런 게 있다잖아요. 언제부턴가 만날 때마다 뭔가 이상해요.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술 마시고 헤어지고 지하철 타러 가는 뒷모습에 걷는 게 좀 이상한데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킨슨병의 시작이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
만나는 횟수가 사실 줄었어요. 저도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니까. 그리고 만나서 술 마시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또 힘들고 그러니까.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얘가 만날 때마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나와요. 얘가 더 이렇게 몸이 나빠지기 전에 얘랑 같이 마라톤을 하고 싶다. 왜냐면 그때 그 옛날 그 여의도에서 술 마시고 했던 약속도 생각나고. 그래서 얘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운동화랑 모자랑 깨끗이 서로 짝을 맞춰서 사가지고 얘랑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너 나랑 저 옛날에 했던 얘기처럼 마라톤 한번 하자.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풀코스는 못하니까 하프코스라도 한번 하자.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 그러자. 그러고서는 그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 몸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걷기, 달리기 뭔가 하여튼 그런 거 하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. 나중에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운동하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그 뒤쪽에 그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. 며칠 뒤에 이제 왜냐면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에 찾아가 봤더니 뭐 여기다가는 무슨 청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뭐 호흡 뭐 이렇게 산소 하는 거 하고 양쪽 팔은 묶어놓고 거기다 링거 꽂아놓고 돈을 좀 찾아가서 부인한테 전해주고 그 내 친구의 그 옆에 침대에 묶여 있는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친구 손이 굉장히 커요.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.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다. 낫는다. 또 올게. 힘내라. 근데 파킨슨 병은요. 제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.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. 대개는 그게 한 10년 정도 고통을 받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정신도 약해지고 이렇게 신경 전달 그런 게 문제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. 파킨슨병 자체로만으로도. 근데 그 친구는 넘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뭐 거기에 피도 고였던 것도 빼고 뭐 그래가지고 보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. 그 친구가. 제가 그 손을 놓고 약속은 했죠. 내가 또 올게. 용기를 내라.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또 그 찾아가기가 쉽지도 않았고요. 그냥 제 이제 고향 친구들 모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모금을 한다든지 그 모임 회장을 통해서 이제 그 친구 부인에게 전달한다든지 그리고 친구 부인에게 한두 번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. 뭐 통화도 사실 쉽지도 않았고 그 친구랑 직접 하는 통화 자체가 말이 잘 쉽게 통화가 안 되니까 정말 미안해요. 근데 그 친구를 보는 게 겁도 나고 근데 오늘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이라면 빚이고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. 어머니가 평생 너희들은 친형제처럼 잘 지내라.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이빨이 부러졌을 때도 한마디 뭐라고 안 하셨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 친구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어머니보다도 그 친구랑 너무 추억이 많으니까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 커갈 때 모든 과정들을 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마음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전할 방법은 없어요. 그냥 그러면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요. 근데 정말로 고맙고
그리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고,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는 건데, 내가 고맙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랑 그 친구한테, 그리고 어찌됐든 용기를 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그 친구한테. 뭐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감정이 드는데,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좀 부끄럽고 그렇기는 해요. 네. 그냥 긴 인생의 과정에서 여러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물론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, 그리고 가장 미안하고 고마운 친구예요.